동물간호학개론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일본 애완동물간호사법 1919년 6월 28일 날 공표됐죠. 이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본 애완동물간호사법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강의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동물보건사 제도가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1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2019년 8월 27일 날 공표돼서 2년 후인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그 2년의 그 시간을 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러니까 그 동물보건사를 양성하는 기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즉 어떤 그 커리큘럼으로 어떤 시설에서 그 기구를 가지고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하고, 시험은 어떤 과목에서 어떻게 본다 하는 것 등을 정해야 되는데, 아직 이런 것들에 대한 로드맵이 대한민국에는 아직 지금 한 6개월, 8개월, 4월 달이 3월 달이니까 7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로드맵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보다 3개월 정도 일찍 공표된 일본의 애완동물 간호사법을 검토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애완동물 간호사에 대한 교육은 벌써 60년대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뭐 정해진 커리큘럼이라든지 규정도 없이 오히려 그곳에서 배운 동물 간호사들이 그 동물병원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루어졌었는데요. 1989년 일본 수의사회에 애니멀 호스피탈 테크니션 제도 검토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 일본에서는 애니멀 테크니션을 갖다가 베테랑 테크니션을 애니멀 호스피탈 테크니션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AHT 양성시설 인정을 위한 기본 방침을 정리하여 수의사들에게 지시했는데 한 30% 정도가 양성시설을 인정하고 동물 간호사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들 등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다 하는 의견이 대세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본에서 동물 간호사가 가정동물 의료, 그러니까 반려동물 분야죠. 의료 분야에서 정착이 더욱 진행됐고,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 한국과 마찬가지로 병원이 대형화되고 다양화되다 보니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수의사들만으로서는 동물병원 업무를 못하다 보니까 동물 간호사의 필요성이 점점 더 막중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도 또 수의사 측에서도 동물 간호의 질 향상과 공급 안정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져서 일본 수의사회에 동물 간호사의 공적 자격화 및 환경 정비에 관한 요청하는 여론이 점점 커졌습니다. 2001년 11월부터 일본 수의사회 소동물위원회에서 동물의료 동물간호사의 방향성에 대해를 검토하고 수의료 동물간호사의 환경정비 문제에 대한 검토 촉진 등에 대해 관계관청, 농림수산청이겠죠, 등의 요청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농림수산청에서 일본 수의사의 요청을 받아 소동물 수의료에 관한 검토회, 단장이 사사키 노부 도쿄대학원 농학생명과학연구과 교수를 맡았었는데, 소동물 수의료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하고 수의료 보조자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 결과는 2005년도에 제출되었는데 현재로서는 곤란하다 하면서도 장래를 위해 수유료 보조자의 사회적 신분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수유료 보조자의 각 단체 및 수의사 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교육과 자격 인정 기준의 평준화를 위한 대응에 착수해야 한다 하는 그, 그 권고안만 남겨놓고 2005년도에 그 농림수산성에서 의뢰한 그 애완동물 간호사에 대한 검토는 아직도 시기상조다 하는 결론이 나타났죠. 그 결과 그 동물병원에서는 또 수의료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그 수의사 양질의 동물 간호사에 대한 수요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지는 반면에 농림부에서 이렇게 대처하다 보니까 기왕에 이미 나와 있는 수의 간호사들이 동물 간호사들이 들과 그 수의 단체들이 모여서 일본 동물 간호직 협회가 2009년 4월에 설립됩니다. 설립되고요. 이때 원래도 이게 미국에서 보면은 미국 베테랑 테크니션 어소시에이션과 같은 그런 단체인데 여기에 회장을 그러니까 동물 간호사가 아닌 수의사, 대학 교수인 수의사가 맡게 되죠. 자, 2011년 9월에 그 일본 동물 간호직 협회 그리고 양성시설 학교 동물간호사 양성시설 외에 수의사회, 수의학회 등을 회원으로 하는 동물간호사 통일인정기구가 설립됩니다. 이때 요 동물간호사 통일인정기구가 가구의 회장은 일본 수의사회 야마네오 요시히사 회장이 대표자로 취임하죠. 일본 수의사 회장이 동물간호사 통일인정기구. 이 기구에서는 전국 통일 시험에 관한 통일적 안정적인 동물간호사 시험에 대한 통일을 추구하고요. 자격 인증을 통일한다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2019년 농림수산성도 많이 협조되고 해서 2019년 6월 28일 일본 애완동물 간호사법이 공표됩니다. 자, 여태까지 일본 애완동물 간호사 제도의 법이 제정되는 역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일본 애완동물 간호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완동물 간호사법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료는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정식으로 발표한 자료를 국한 것입니다. 애완동물 간호사법이 제출된 배경에는 수의 진료 내용의 고도화와 및 다양화, 한국도 마찬가지죠. 진료 현장에서 애니멀 호스피탈 테크니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졌다. 개와 고양이의 사육 두수는 15세 미만 인구를 웃도는 약 2천만 마리로서 준에 의한 건강관리와 예의범절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되고 있고 동물을 매개로 한 복지, 교육 등의 재반 활동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해서 애완동물에 대한 수의학의 보급이 늘었고 향상됐으며 적정한 사육이 필요로 점점 대두되었고 여태까지 민간의 통일자격 보유자가 약 2만 명이나 됐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 법이 제출됐는데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간호 등의 업무의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애완동물 간호사의 자격을 정한다. 그리고
여기서 그 대상이 되는 애완동물은 수의사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사육동물 가운데 개, 고양이,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 일본도 아직 정령이는 게 대통령령 같은 건데요. 그거는 아직 그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자, 애완동물 간호사의 업무는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는 애완동물의 진료 보조, 그 애완동물의 케어 및 기타 간호, 애완동물의 애호, 적정한 사육에 관한 조언, 기타 지원 이런 것들이 애완동물 간호사의 업무에 해당되고요. 그 애완동물 간호사는 우리처럼 그 자격증이 아니라 면허입니다. 일본은 면허 자격은 큰 차이가 있죠. 자, 그 애완동물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은 주무대신이 면허를 발부하고요. 주무대신은 등록기간 및 시험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합니다. 지식의 습득 등의 수험 자격을 규정할 수 있고요. 주무대신이. 또한 그 애완동물 간호사 또는 이와 혼돈하기 쉬운 명칭의 사용을 제한한 것이 애완동물 간호사법의 특징입니다. 자, 어떤 분들이 그 애완동물 간호사의 그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정리해 놨는데요. 자, 특례 그 미취학자, 미취학자 어떤 양성소나 그 대학에 다니지 않은 분들이 애완동물 간호사의 업무, 진료 보조 제외에 관한 실무 경험 5년 이상을 가진 자로서 또는 주무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자에 한해서 주무대신이 지정하는 강습회를 듣고 강습회를 수료하고 예비 시험을 보고 그리고 애완동물 간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 시험에 합격해야지. 이 예비 시험은 하여튼 이렇게 5년 동안 근무한 사람들이 과연 다른 자격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실력을 갖고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부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예비 시험 제도를 5년간 향후 5년간 매년 1회 실시해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놨고요. 우리나라와는 좀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그런 장치인 것 같습니다. 그 통상 루트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주무대신 지정 과목을 수련하고 졸업한 자가 바로 시험 볼 수 있고요. 성령, 그 수산성, 그러니까 규칙이죠.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양성소에서 3년 이상 애완동물 간호사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성소에서 3년 이상 교육한 받은 사람들이 애완동물 간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요. 외국의 관련 학교 등의 졸업자 또는 외국에서 애완동물 간호사 면허에 해당하는 면허 증을 얻은 자에게 주무장까지 인정한 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특례 조치를 뒀어요. 기졸업자 중에서 그 대학에서 주무대신이 지정하는 과목을 수련했는데 시행일 이전에 졸업한 자도 주무대신이 지정한 강습회에 강습회를 수료하면은 애완동물 간호사 시험을 자격을 볼 수 있고요. 또 양성소에서 애완동물 간호사로서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기능을 습득했는데 이러한 일들을 시행 발행일 전에 마친 자, 또 주무대신이 지정한 강습회에 수료해야지만 애완동물 간호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 중에서 시행일 이전에 입학했는데 대학에서 그 주무대신이 지정하는 과목을 수련하여 시행 후 졸업한 자로서 시행일 이전에 그런 분들도 이제 강습회를 수료해야지만 애완동물 간호사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양성소에서 애완동물 간호사로서 필요한 지식
습득하고 기능을 취득한 그러한 그 기능을 취득한 것을 시행 후에 마친 자들은 그 여기서는 위에 통상 루트에서 있는 양성소는 기준에 적합한 양성소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은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 양성소에서 이렇게 마친 자들은 주무대신이 지정한 강습회를 수료해야지만 애완동물 간호사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애완동물 간호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애완동물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이 자격증을 면허를 등록하게 되죠. 일본의 애완동물 간호사법 시행 일정 로드맵을 갖다가 제시했는데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 이런 아무런 언제까지 하겠다 정도만 있지 이런 로드맵이 없는데, 자 일본은 하여튼 새로 소화가 아니라 영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2019년도죠. 새로운 천황이 바뀌었죠. 2019년도에 6월 28일 날 공표됐고 일부 시행하는 게 6개월 이내랍니다. 그래서 정령과 성령, 자 그러니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6개월 이내에 제정하고 시행해야 되는데 어떤 시험 기간에 관한 시험 기간을 어떻게 누구로 할 건가 하는 것들을 정할 것 같고요. 이 기간 동안에 신청하면은 검토해서 지정한다. 그래서 4년차, 5년차에 예비 시험과 본문 시험을 갖다 실시하겠다. 이 기간에서 준비해서 충분한 준비가 있겠죠. 그리고 계속 검토해서 어떤 걸 성령과 정령 등에는 업무의 범위, 애완동물 간호사의 업무의 범위, 대상이 되는 애완동물의 범위, 대학에 필요한 과목, 양성소의 지정 기준, 강습회의 과정, 수업에 필요한 실무 경험, 시험에 필요한 사항, 지정 등록 기간에 관한 사항, 시험 등록 수수료 등등의 정령과 성령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대학 및 양성소에도 준비를 해서 양성소 지정에 신청하고 지정을 받겠죠. 또한 등록 면허를 딴 사람들이 어딘가에 등록을 했는데 마치 미국의 비바처럼요. 신청해서 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사무를 잘 할 수 있다는 곳을 지정하게 되죠. 뭐 이렇게 좀 대략적이지만은 뭐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얼마나 많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로드맵을 그려줬다는 게 참 부럽습니다. 애완동물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생각, 이거는 뭐 이미지라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수의료를 갖다 진료와 진료보조, 기타 간호 뭐 등으로 나누는데요. 수의사는 진료, 수술 및 엑선 검사, 진찰 등에 근거한 진단 등은 수의사만 실시 가능한 업무이고요. 수의료 중에서 진료 보조 중에서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게 되는데 체열이나 약물 투여, 마크로칩 삽입, 카테터에 의한 체뇨 등은 애완동물 간호사만 실시 가능하다 하는 내용이고요. 물론 수의사는 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의료 업무 중에는 애완동물 간호사 이외에도 실시 가능한 업무들이 있죠. 입원 동물 케어 및 진단을 수반하지 않는 검사 등등이 기타 간호로 들어갈 수 있고요. 진찰 업무, 원내의 위생관리, 진찰 접수, 그다음에 원내 위생관리, 비품의 재고관리 등등도 애완동물 간호사 이외의 사람들도 이런 일들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크게 보면 이렇죠. 그 애완동물 간호사가 없는 병원에서는 진료 및 진료 보조가 없이 수의사가 다 일을 하고 나머지 기타 간호라든지 기타 일반 업무 등을 그 테크니션, 어시스턴트라고 보면 되겠죠. 이러한 일들을 애완동물 간호사 이외에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렇게 업무가 진행되는데 병원의 진료 내용이 고도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진료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인력, 즉 동물 간호사라든지 동물 보건사의 수요가 점점 증가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일본의 그 애완동물 간호사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한국에서는 먼저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수의계와의 충분한 교류 없이 그 수의사법에 그 동물보건사 제도를 16조에 몇 조항으로 넣어놨습니다. 하지만은 그 일본은 별도로 수의사법과는 별도로 애완동물 간호사법을 따로 만들어서 수의사법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서 아주 꼼꼼하게 그 동물 간호사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다라는 점과 앞으로 그 수의사법이 시행될 때까지의 로드맵을 그 5년이나 긴 세월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겠다 하는 그 것을 봐서는 이 제도를 일본 수의료계에 정착시키겠다는 농림수산성의 의지가 엿보이고요. 이렇게 그 법이 진행되고 제정되고 또 시행 로드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수의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반면교사 교사 삼아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관주도로 이렇게 그 동물보건사 이름도 좀 이상하죠. 하여튼 동물보건사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일본의 그 애완동물 간호사법과 그 준비돼가는 과정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한국에서도 이왕 만들어진 동물보건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지만은 당사자인 여러분도 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어떻게 동물 간호사가 제도가 만들어졌고 어떻게 그 지위를 굳건히 해 나갔는지를 예의주의하시면서 외면하면 안 돼요. 또 더 나아가서 그 여러분들이 그 동물보건사가 되던 아닌 동물보건학 그 보건복지학과의 재학생일 때 또 그 외국의 그 동물보건사, 동물간호사 협회라든지 학생들끼리도 국제연대가 있을 거예요. 그런 단체들을 찾아서 교류함으로써 그 글로벌라이즈된 동물보건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